지적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미TV의 보미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성장의 시크릿을 알려주실 두 분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각자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랩의 이훈희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그 디자인 쪽을 한 20년 정도 일을 했고요. UX, UI 디자인 쪽을 계속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트위치랩에서 김혜원 대표랑 같이 유튜브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 삼성, LG 할 것 없이 되게 큰 기업의 디자인을 주로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H랩의 김효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발을 20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쇼핑몰도 구축했고, 인터넷 뱅킹 사이트도 구축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유튜브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분은 20년간 개발의 엣지가 대단하신 경력을 쌓으셨고, 또 한 분은 디자인의 엣지를 강력하게 쌓으신 두 분이 만나서 각각의 H가 있어요. 훈, 또 효, 그 이름이 들어간 HH 합쳐서 2H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결성하셨다고 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지금 40대? 네. 이시죠? 네, 40대이신데 키즈 채널을 그렇게 엄청나게 성장시켰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예, 저희가 키즈 채널을 처음에 이제 유튜브 뛰어들면서 좀 하게 됐었고요. 처음에 영상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었는데, 하나씩 배워가면서 채널이 좀 운도 좋았고, 연구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구독자 500만 넘는 채널을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00만 3개요. 네.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지는 한 4년 정도 됐고요. 처음에는 이제 영상 제작하고 유튜브에 업로딩만 하다가 저희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계속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개발자 출신이고 저희 회사에도 개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영상에 대해서 오히려 잘 몰라서 개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더 유튜브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모든 거를 데이터로 분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필 두 분은 이제 사실 40대 남성분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할 수도 있는데 하필 키즈로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이제 그때 저희 아이가 5살 정도 됐었는데 그 아이가 볼 수 있는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은 또 집에 이제 아이들 장난감이 많이 있으니까 재료비는 안 들겠다 그런 생각으로 키즈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아기들이 참 좋아했겠네요. 아버지가 만든 컨텐츠를. 저희 아이는 제가 만든 걸 보지 않습니다. 너무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재미가 없대요. 네. 근데 그게 3개의 채널이 거의 500만씩 있나요? 그 500만 채널에 갔는데 가장 중요했던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유튜버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단 존버라고 하죠, 이제.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크리에이터 분들 만나보시지만 이게 육체적으로나 또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존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는 사실 존버라는 단어도 몰랐었죠. 근데 저희는 이제 직장인이니까 회사에 출근해서 그냥 업무 시간에 일을 한 거죠. 제가 만약 집에서 투잡으로 남는 시간에 했다면 아마 하다가 지쳐서 좀 쉬기도 하고 포기하고 했을 텐데 그냥 정말 그게 업무니까 출근해서 그냥 시작하고 퇴근할 때까지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존버를 몰랐지만 그냥 그렇게 된 거죠. 500만 구독자가 있는 3개의 키즈 채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름이 뭔가요? 저희가 첫 번째로 만든 채널은 토이마트 TV라는 채널이고요. 주로 장난감을 가지고 약간의 스토리를 넣어서 이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했었고 저희는 이제 사람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사실 에피소드가 있는 게 사람이 등장하는 게 좋긴 했었는데 등장할 직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음성을 넣으려고 했는데 말할 직원도 없어서 저희는 이제 말도 하지 않고 사람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채널을 만들었는데 그게 우연히 이제 잘 된 게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해외에서 많이 보게 된 거죠. 해외에서. 그래서 지금도 아마 전체 트래픽에서 국내 한국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은 약 1% 정도? 그리고 99%가 이제 해외에서 더 유명한 채널이군요. 그러니까 하나가 토이마트고 다른 게 또 뭐 있죠? 두 번째가 이제 저희가 토이톡톡이라는 채널인데 토이톡톡이라는 채널이 이제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더 많이 성장을 했고요. 지금 구독자가 800만 명을 넘어섰는데 800만 명. 저희가 키네틱 샌드라고 색깔 있는 찰흙을 가지고 이글루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욕조도 만들고
예, 그런 걸 만들어서 네. 또 뭐 마지막에 이제 열심히 만든 다음에 부수기도 하고요. 네, 네. 뭐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 채널은 또 아이들도 보지만 20대 여자분들도 꽤 많이 봅니다. 아, 20대 여성분도 봐요. 네. 신기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 채널이 뭐죠? 세 번째 채널도 토이톡톡하고 비슷한 채널이고요. 네. 레인보우 토이톡톡이라는 채널인데 네. 이게 컨텐츠가 저희는 이제 채널을 늘리냐 말 거냐를 판단할 때 이제 이 채널의 성격도 중요하지만 컨텐츠 개수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컨텐츠를 일주일에 10개 정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는데 아, 네. 일주일에 10개를 만들면 채널 하나에 올리는 게 데이터상으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2개로 쪼개서 따로 올린 거죠. 그리고 이제 네. 사실은 퀴즈 쪽 채널을 하게 된 이유가 그 아이들의 이제 성격 같은 거 보면 봤던 영상을 10번도 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것보다 네. 훨씬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아, 그런 장점이 있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가지고 계신 세 가지 채널 외에도 외부 회사의 채널을 운영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중국의 베이비버스라는 브랜드의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구독자가 몇 명이죠? 지금 구독자가 오늘 8,400만 명 정도 됩니다. 오늘 2020년 8월 11일 기준입니다. 네. 8천만 명이래요. 그리고 조회수는 하루에 1억 뷰 정도. 1억 뷰. 1억 2천만 정도 나오고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심지어 한국 회사도 아니고 외국 회사의 채널을 이렇게 관리를 해주셨는지 어떤 컨설팅을 하시고 어떤 작업을 해서 이걸 성장시키신 건가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채널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좀 최적화하는 작업들을 좀 도와드렸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그쪽 직원들을 한국에 직접 초빙을 해서 저희가 유튜브 관련된 교육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채널도 워낙 많으시고 네. 컨텐츠도 워낙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 하기 힘드셔서 저희가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뭐 광고 등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컨설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요했던 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거기에서 이제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유튜버들이 왜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콘텐츠가 가장 중요하긴 하고요. 네네. 단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좀 더 최적화를 하면 네. 좀 성장하는 속도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장하는 속도를 빠르기 위해서 하는 전략들이 뭐 썸네일이나 업로드 주기나 뭐 키워드 이런 것들이 해당될까요? 예,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죠. 그러면 성공하는 유튜버는 어떤 썸네일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썸네일은 사실은 네. 제가 이제 디자인 쪽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네. 미학적으로 아주 예쁘게 만들거나 아니면 네. 가독성이 높거나 막 이렇게 만드는 거는 할 수는 있는데 네. 실제 저희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썸네일을 좀 네네. 접근을 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구독자층이 많은 구독자가 보고 있는 어떤 썸네일을 좋아하는지 그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잘 나가는 썸네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잘 나가는 컨텐츠 썸네일하고 유사하게 가는 게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인데 왜냐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 썸네일을 보면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마이클 잭슨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네. 흑백 썸네일이 있고 컬러 썸네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흑백 썸네일을 누르고 가면 오른쪽에 추천을 하는 썸네일들이 흑백이 많고 컬러를 하면 컬러가 많아요. 네네. 그리고 예를 들면 자막이 많은 썸네일을 누르면 자막이 많은 썸네일이 나오고 뭐 이렇게 확확 바뀌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 채널의 성격을 좀 알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썸네일이 어떤 건지 좀 분석을 해서 그것과 유사하게 하면 일단 클릭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죠. 네. 그러면 뭐 창의적인 시도보다는 일단 잘 나가는 거 따라하는 게 좋은 전략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업로드는 어떤가요? 어떤 되게 말이 많아요. 어떤 데는 뭐 일주일에 2개 이상 올려야 된다. 일주일에 하나씩 올려야 된다. 뭐 정기적인 시간에 올려야 된다. 뭐 이런데 어떻게 하는 게 성장하는 채널의 업로드 전략인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걸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을 하는데 네. 뭐 카테고리마다 좀 다르지만 퀴즈를 예를 들자면 일주일에 4개에서 5개를 올리는 채널들이 가장 잘 됩니다. 아. 그래서 저희는 채널을 만들 때 만약에 일주일에 컨텐츠를 2개밖에 못 만든다. 네. 이러면 저희는 채널 자체를 개설하지 않아요. 아. 이거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네. 아, 양이 굉장히 또 중요하네요. 그럼 이제 일주일에 4개를 올린다고 했을 때, 네. 뭐 대부분은 정하세요. 요일을. 뭐 월, 수, 금, 토. 뭐 이렇게 정하시고, 또 시간도, 특히 퀴즈는 이제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평일에는 애들이 이제 어린이집을 갔다 온 시간, 뭐 오후 2, 3시, 이때 많이 올리시고, 주말에는 이제 어린이집을 안 가니까 아침 9시 이때 많이 올리시거든요. 아. 이게 근데 나쁜 전략은 아니지만, 사실 좋은 전략도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컨텐츠를 보는 아이들이 네. 뭐 진짜 한국 애들이 많은 건지 사실 대부분 보면 해외 트래픽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럼 해외 시간대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보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해도 미국이 전체에서 20%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럼 미국 시간대 맞추면 또 80%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간을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데이터상으로 찾는 거죠. 네, 어떤 네. 시간대 애들이 가장 많이 보냐. 네. 그리고 또 나하고 유사한 채널들이 어느 시간대 많이 올리고 어느 시간대 올린 영상들이 조회수가 잘 나오냐.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유동적으로 바꿔갑니다. 아. 뭐 매일 바꾸진 않고 네, 뭐한 네. 달에 한 번 정도 데이터 분석해서 이번에 업로드 패턴을 정하고요. 네.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런 네.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무 많이 올린 채널도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14개를 올렸던 네. 채널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데이터상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컨설팅 할 때 7개로 줄이셔라. 오히려 줄이라고 한 네. 적도 있으세요? 네, 줄였는데 사실 저희도 좀 걱정을 했는데 바로 줄이시더라고요. 근데 트래픽이 조회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실제로 효과는 이제 효율은 2배가 된 거죠. 굳이 그렇게까지 할 네. 필요 없었는데. 아, 최적의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내부 채널로 제가, 아니, 그렇게 500만 구독자가 있는 채널을 3개나 운영했으면, 매출이, 조회수 돈 어디까지 벌어봤다. 사람들이 그런 거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금액을 다 밝히기는 좀 어렵지만 네. 제 기억에는 하루에 제일 많이 벌었을 때 한 3, 4천만 원 정도 번 것 같아요. 조회수 수익으로는요? 네. 그럼 한 달에 얼마인 거죠? 뭐 매일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몇 억 단위는 네. 나오는 거죠. 한 달에 조회수, 유튜브에서 조회수로 몇 억, 거의 보람튜브. 지금은 보람튜브가 저희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이제 조금 더 그 숫자를 빨리 찍으신 거죠. 네. 네. 이렇게 돈을 잘 버시는 두 대표님께서 또 이제 외부 채널까지 컨설팅을 하게 된 이유가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 원래 효 대표가 네. 처음에 이제 실제 촬영을 했었어요. 그 처음엔 장비도 되게 열악했죠. 네. 지금 여기 보이는 되게 좋은 장비들도 아니고 형광등 밑에서 네. 이렇게 장난감을 이렇게 밀면서 이걸 하는데 슈퍼 개발자가. 네, 이 슈퍼 개발자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네. 그걸 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못 하겠는 거죠. 이제 이건 자괴감이 심지어 멘사 회원이십니다. 네. 자괴감이 드는 거죠. 자괴감. 네, 내가 이러려고 네. 공부했나. 그래서 다른 직원한테 넘기고 아, 네. 자기는 이제 데이터 분석하고 네. 컨설팅하는 이런 걸 이제 시작한 게 그러신 된 거구나.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예, 거의 비슷하고. 아, 네. 사실 처음에 제가 촬영도 하고 편집도 했었는데, 네네. 다 할 줄 모르니까, 아, 다 배우셨어요. 네, 저는 이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매뉴얼을 정독을 일단 했습니다. 네.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 노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화이트 밸런스라든가 이런 뭐 몇 가지 옵션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모든 조합으로 다 찍었습니다. 모든 조합으로 다 찍어서 영상을 띄워놓고, 어떤 게 좀 더 있어 보이나. 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접근한 거죠. 완전 이제 컴퓨터처럼.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촬영과 편집을 했었는데, 네.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1년 하셨는데. 네, 1년 했는데, 1년 해서 이제 몇백만으로 키우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저는 저하고 맞지 않는 것 같고, 1년 해보시고 그래서 나니까. 저희 직원들에게 넘기셨어요. 넘기고, 저는 이제 원래 하던 개발로 돌아와서, 데이터로 이제 네, 뭔가를 그동안 이제 개발하시고. 분석했던 뭐 유튜브 관련된 데이터나 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네. 저희가 딱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만드신 게 레드툴박스라는 네. 거죠. 네. 레드툴박스가 뭔지 설명을 좀 유튜브 분석해주는 사이트 같은 것들은 굉장히 네. 많이 있는데 네. 사실
그 저희 서비스는 좀 다른 게 네. 비디오 단위의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서 네. 전체 카테고리를 커버할 수는 없어서 일단 주로 이제 저희가 했었던 이제 퀴즈 퀴즈 쪽 카테고리를 먼저 시작을 네. 했고 지금 한 4,000개 채널에 비디오가 200만 개 정도 220만 개. 220만 개를 매일 추적을 하는 그런 그 서비스예요. 추적해서 지금 보면 어떤 비디오가 최근에 올린 것들 중에 어떤 비디오가 뜨고 있는지, 뭐 비디오 길이는 몇 분짜리를 올리는지, 뭐 키워드나 해시태그는 어떤 걸 쓰는지, 네. 업로드는 언제 올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네. 지금 심지어 언뜻 듣기로 보람튜브가 이걸 쓴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네, 저희 서비스를 굉장히 자주 아. 로그인을 하셔서 어. 매일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거기도 정말 데이터를 열심히 보고 전략적으로 영상을 또 올리나 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전 세계에 200만 개? 네, 이걸 어떻게 추적하나요? 기술적인 내용인가요? 이게 어려운 건가요? 뭐 그렇게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API들이 있고요. 아. 저희가 그 API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데이터 양이 많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뭐 개발만 해서 하기에는 조금 힘든 측면이 있어서 네. 이제 뭐 분산 처리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조금 들어가고요. 아, 네. 뭐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데이터 네, 좀 많아졌으니까 많아졌- 예, 좀 이것저것 분석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드툴 박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쓰면 제일 유튜버들한테 좋을까요? 가장 많이 쓰시는 기능이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네네. 하나는 이제 비디오 중에서 한나우 비디오라는 코너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제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온 영상. 근데 이제 어제 조회수가 많이 나왔지만 뭐 핑크퐁 아기 상어처럼 네. 되게 이제 몇 년 된 컨텐츠가 여전히 많이 나가는 비디오가 있고 네. 최근에 등록해서 많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진짜 핫한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거죠. 약간 지금 뜨고 있는 베스트셀러랑 스테디셀러 같은 그쵸, 거네요. 예. 아,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는 스테디셀러를 따라가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네. 최근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야 그쵸. 되기 때문에 트렌드를 네, 파악하는 그래서 한나우 비디오를 가장 뭐 저희도 많이 보고 있고 네. 고객분들도 많이 보시는 것 같고 네. 두 번째 기능으로는 이제 채널에 들어가시면 채널의 전체적인 이제 그 지수들이 나오는데 네. 그 부분을 제일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 채널 보시고 아, 경쟁 채널을 보시면서 아. 잘 되면 좀 배가 아프고 기분이 좋고 네. 그렇게 제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재밌는 정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유튜브 데이터를 좀 다른 채널과 함께 비교해서 그리고 트렌드를 빠르게 알고 싶다면 유튜브 분석하는 레드툴 박스 누구나 다 쓸 수 있나요? 근데 일부 기능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뭐 네. 전체 기능을 쓰시려면 유료로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네, 필요하시다면 결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튜브 광고를 해서 채널을 더 빠르게 성장시키는 방법을 아신다고 하던데 네.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유튜브 광고하면은 구독자가 느나요? 늘죠. 예. 그 구독자 느는 게 좀 나쁜 영향 같은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저희 말고도 조금 있긴 한데 중요한 게 이제 조회수를 높이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일부가 구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 컨텐츠를 좋아하고 계속 볼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타겟팅을 하는 게 중요한데 네. 대부분의 이제 광고 대행사들이 뭐 지역이라든가 성별, 나이, 그러니까 뭐 한국에 사는 20대 여성에게 패션 컨텐츠를 내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시는데 네.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 광고에서는 그 방식이 아주 유용한 건 맞는데 유튜브에서는 저희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구글이라든가 네이버 뭐 기타 다른 서비스들하고 달리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추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추천. 네. 네. 그러니까 검색은 거의 하지 않아요, 사실. 아, 대부분 아시겠지만 한번 검색해서 영상을 보다 보면 끝날 때쯤 옆에 뜨는 다른 영상을 보고 또 다음 걸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네. 그래서 추천이 뜨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유튜브가 추천해주는 방식 자체가 네. 내가 볼만한 컨텐츠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사실 저희는 굉장히 많은 힌트를 얻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데이터를 다 분석합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추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광고를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른 광고 대행사랑 좀 방식이 저희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광고를 했을 때 네. 다른 데 대비해서 가장 큰 차이가 구독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구독자가 실제로 이제
광고를 보고 구독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저희 채널을 볼 수 있는 구독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탈률도 낮고요. 아, 이탈률이 좀 정말 건강한 구독자가 네. 늘어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구독자를 이렇게 돈을 써서 빨리 늘리면 뭐가 좋은 건가요? 일단 채널이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돼야 좀 더 널리 퍼지기 시작하고 네. 성장할 수 있는데 뭐 유튜브 채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그냥 이제 열심히 하시는데 막 1년이 지나도 뭐 구독자가 뭐 1000명 넘기 제 얘기 같네요.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네. 유튜브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게 사실 네. 돈을 벌기 위한 게 목적이다 보니까 1년, 네네. 2년 기다릴 시간이 사실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저희는 보통 3개월 안에 결정을 합니다. 채널을 만들기 시작하면 한 달 지나서 광고를 시작하고 또 광고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서 네. 좀 최적화할 건 더 하고 네. 그리고 한 달 지났을 때 이 네. 채널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아니면 이 채널은 좀 잘 안 될 것 같다는 거를 저희는 그래서 3개월 만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채널을 좀 뭐 새로 만들거나 키우는데 좀 의사결정이 빠르고 또 아시다시피 이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실제로 저희가 뭐 만들었다 그만둔 채널도 한 10몇 개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도 뭐 다 계속 채널을 성공한 만들고 건 있습니다. 아니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 네네. 사실 이게 시간과 인력과 비용과 이런 맞아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는 지인 쪽에서 1년 동안 이제 채널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일단 수익 승인 거절이 되고 승인이 안 나고 또 2달 기다렸다가 또 승인이 안 나고 했는데 이게 1년을 넘게 하다 낭비한 보니까 거네. 시간이 엄청 낭비가 된 거죠. 사실 저희가 그 컨설팅을 했다면 네. 3개월 안에 판단을 하셨을 수 있었죠. 네. 왜 그분은 거절을 당하셨나요? 대부분 그게 이제- 되는 게 아니었나요? 근데 유튜브 채널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잘못된 방식이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퀴즈 쪽에 이제 정책이 많이 강화돼가지고 일단 좀 뭐 반복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채널을 승인을 안 해주는 경우가 그런 있거든요. 것도 있군요. 네. 네, 근데 워낙 그 큰 채널들을 이렇게 잘 성장시키신 것 같아서 저 같은 진짜 유튜브 쪼랩은 그 컨설팅도 받기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보통 어떤 분들이 이 2H랩에 의뢰를 많이 하시나요? 그 뭐 큰 채널들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채널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신규 채널.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고객사들 중에서는 뭐 구독자가 1000만 넘는 고객사들도 한 4-5군데 정도 있는 것 같고 네네. 근데 구독자가 10,000명 이하인 채널들도 꽤 있습니다. 10,000명 이하도 유튜브 광고를 하면 효과가 있나요? 물론이죠. 근데 이제 10,000명 이하 채널에 저희가 조금 힘든 점이 하나 있다면 기존의 데이터가 너무 없어서 아. 분석하기가 조금 힘든 측면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광고를 한번 하고 나면 어쨌든 트래픽도 늘어나니까 네네. 거기서 이제 채널 진단도 좀 할 수 있고 그만큼 네. 채널 규모도 좀 커지고 네. 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여기 이제 그 의뢰를 할 때 너무 전문가이시니까 비용도 많이 들까봐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비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비용은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는 컨설팅도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비용을 받고 다음에 광고 대행도 따로 하고 이렇게 이제 설계를 했었는데 네네.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컨설팅 하면 일단 부담스럽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만든 지 이제 3년째 되는 회사인데 네네. 사실 신생 회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신생 회사에 컨설팅을 맡기는 게 뭐 예를 들면 큰 기업에서 보면 네. 위에 뭐 부장님이 너희 부서는 뭐하고 신생 기업에 컨설팅을 맡기니 그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그게 잘 팔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략을 바꾼 거는 이제 광고를 진행하면서 진단도 해드리고 분석하고 약간 그 어떻게 갈지 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드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큰 기업들도 지금 많이 하시고, 막 그 구독자 몇만 명인 분들도 의뢰를 해서, 트위치랩이랑 좀 그 같이 전략을 짜서 성장하는 채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 제 채널에서, 가장 1등으로 만들어줄 수 있나요? 1등이라 해봤자 제가 뭐 지금은 네. 몇천 단위밖에 안 나와가지고요. 네. 광고를 만뷰 하면- 찍나요? 만뷰? 광고를 하면 바로 완배도 찍고 구독자 금방 늘죠. 돼요. 아, 네. 네. 이 썸네일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고. 썸네일을 제가 만들어서 우리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네. 네, 상담이 지금 네. 엄청 필요합니다. 이번 썸네일은 그러면 우리 손 대표님께 제가 부탁해가지고 예쁘게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이 됐네요. 다시. 네. 대표님께 일을 넘겨드리고. 아니 제가 영상을 되게 혼자서 떠드는 영상인데 지금 10분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도 있고 재미없다는 분도 있고, 근데 언뜻 카더라 통신에서 10분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10분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전략인지, 유튜브에서 영상 길이는 어때야 되는지, 짧아야 되는지 길어야 되는지 좀 조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레드 툴박스에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네. 3분대랑 10분대가 가장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아, 3분씩.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 10분짜리를 올리는 이유는 사실 중간 광고를 자기가 직접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광고 수익을 또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네. 보통의 3분을 가장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유행가 같은 게 3분 정도가 되니까 아, 이게 보면 사람들이 집중력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3분짜리를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만약에 10분을 정말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다. 그럼 10분짜리 만들어도 되지만 너무 재미없이 시간만 끄는 건 사실 보통 사람들이 보다가 나가잖아요. 이탈하죠. 그러면 시청 지속 시간이 너무 짧아지면 네. 이 영상으로 인해서 채널에도 별로 좋은 영향이 안 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재밌게 만들 자신 있으면 만들고, 네. 아니면 차라리 3분짜리를 만들고, 네. 요즘에는 또 중간중간 말하는 거 컷컷해서 굉장히 빠른 편집을 그쵸. 많이 하잖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더 짧게 응축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데이터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한때 이제 10분짜리 영상을 굉장히 많이 만드셨거든요. 네, 광고를 여러 개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보면 10분짜리 영상을 만들면 광고 수익이 2배 정도 나옵니다. 5분에 비해서. 근데 제작 단가는 2배까지 들진 않아요. 한 60에서 70% 더 들기 때문에 네. 대부분 채널들이 10분짜리를 한때 유행처럼 다 만들었었는데, 네. 이걸 해보니까 이제 느낌상 채널에 뭔가 안 좋아지는 걸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 10분짜리를 포기하신 채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담백하게 짧게.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굉장히 이제 쉬운 문제, 이건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명확하고 쉬운 문제인데, 처음에 3분짜리를 만듭니다. 3분보다 짧은 영상 뜨기가 쉽지 않아요. 3분을 만들고 시청 지속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점차 재밌게 이제 만들다가,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청 지속 시간이 나오면 4분짜리 제작을 해요. 네. 근데 4분짜리를 제작했는데 시청 지속 시간이 떨어진다. 네. 그러면 나는 아직 4분짜리를 만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3분으로 돌아가시고, 네. 좀 더 노하우가 쌓인 후에 4분, 5분을 만들었는데 시청 지속 시간이 잘 나오면, 네. 아, 나는 이제 5분짜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네. 그렇게 계속 시간을 늘려가시면 돼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뭐 요즘 변호사나 의사 막 이런 분들도 전문직이라고 하잖아요. 네. 전문직 유튜버들이 많은데 재미가 없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전문직 유튜버들은 코믹한 요소가 없지만 어떻게 이 전문직 유튜버들은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좀 팁을 주신다면. 먼저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을 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단순히 네네. 이제 광고 수익을 얻겠다라는 게 목적이시면 재밌게 만들어야죠. 그럼 방법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단순히 뭐 광고 수익보다는 네. 자기를 뭐 알린다거나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면 좀 재미는 없어도 네. 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거나 네, 그런 네.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네. 모든 채널이 구독자가 늘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구독이라는 거는 내가 다음에 또 볼만한 컨텐츠니까 구독을 해서 이제 뭐 심심할 때 한 번씩 보는 건데, 네. 여기서 정보 전달 채널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만 찾아보는 네. 컨텐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채널들은 굳이 뭐 내 구독자가 얼마나 늘어났냐에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네. 오히려 그리고 그 컨텐츠를 브랜딩 같은 거 하시려면 그 비디오 자체를 그냥 광고를 내보내서 조회수를 좀 높여서 네. 브랜딩하는 게 더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스파르타 코딩 클럽의 이범규 대표님 네. 인터뷰를 했었는데 VC 분들이 상당히 많이 봤다고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네. 2H랩은 투자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받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모 회사로부터 약간 이제 시드 투자를 받았었고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자랑 같지만 좀 수익이 나서 굳이 투자가 필요 없으신가요? 그렇긴 한데, 또 뭐 굳이 투자를 하신다면 네. 저희가 뭐 거부할 네. 생각까지는 없고요. 네. 왜냐면 항상 고민이, 저희가 아직 뭐 많이 알려지지 않는 신생업체다 보니까 네. 좀 더 널리 알리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영상을 찍는 것도 뭐 그 중에 그쵸. 하나겠지만,
저희가 홍보 마케팅이라든가 다른 데 이제 신경을 쓰고 싶은데 사실 네. 제일 문제가 인력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이제 신생 스타트업에는 인재들이 잘 오지 않거든요. 그쵸.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도 지금 직원이 있긴 하지만 네. 훈이 대표랑 제가 이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좀 더 저희가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고 좀 알리기 위해서는 조금 외부 자금도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2H랩에서 지금 필요한 인력이 있으신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계속 분석을 하다 보니까 네. 데이터 이제 사이언티스트들은 계속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네. 영업하는 친구들도 계속 필요하고 영업. 네. 그리고 저희가 해외 고객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지금 고객. 이제 중국어 하는 친구는 지금 한 명 있긴 있는데. 한데 그 외에도 또 해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친구들도 필요하고 네. 모든 분야의 인력이 필요한 필요. 상황입니다. 만약에 2H랩에서 일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지원하면 되나요? 그냥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제 컨택어스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짐없이 다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유튜브의 성장을 빠르게 배우고 함께 일해보고 싶으시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미TV를 통해서 유튜브 컨설팅을 받아서 함께 하면 무슨 혜택이 있을까요?